그래서 이 대한민국 최고 춤꾼 사진도 멋있네요. 우리 하필연준의 특별한 인생 저는 정말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현준 씨는요 선천성 갑상샘 기능 저하증을 갖고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정말 몸이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전혀 몰랐는데요. 네, 제가 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어서 엄청 예민하기도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년 넘게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상태예요. 아직도 약을 먹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머님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어려서부터. 네, 그러니까 현준이가 이렇게 우량아로 태어났어요. 3.8kg. 태어났을 때? 네. 예. 그래갖고 아주 건강한 신생아였는데 자꾸 자라면서 아기가 안 놀고 자꾸 누워만 있어서 얘가 왜 맨날 누워 놀지? 애들이 막 바시락거리잖아요. 근데 그쵸. 얘는 맨날 누워서 놀길래 이제 업고 병원을 갔어요. 동네 소아과를.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뭐 피검사 한번 하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피검사를 했는데 결과를 보러 가니까는 현준이 엄마 얼른 애기 업고 큰 병원으로 가봐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큰 병원이라는 병원을 정말 서울시내 있는 병원은 다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이제 병명이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증상이 어떤 거예요? 뭐 쉽게 피곤해지고 무기력하고 뭐 이런 거예요? 네, 무기력하고 쉽게 피곤해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는 병이란 병은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감기를 뭐 여름 감기, 환절기 때는 환절기 감기, 겨울 감기, 그러니까 늘 아파서 어머니가 항상 이렇게 그 고열에 시달리는 아기를 업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는 또 이제 그 울잖아요. 아프면. 그러니까 이제 달래느라고 어머니랑 항상 밤에 저 멀리 있는 불빛 몇 개인지 세보자 하면서 이렇게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면서 그랬었던. 그것도 진짜 기억하니? 어머니 고생 엄마랑 많이 하셨겠다. 엄마가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하면 아픈 덕에 어머니 아버지 사랑은 충분히 받았겠네요. 그래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에게 단 한 번도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말보단 건강하게만 살아줘라.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 시절에 유행하던 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병약하고 그런 아들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아들 뭐 군대는 어떻게 보내 이런 걱정도 뭐 하셨겠어요. 당장 체육 시간, 교련 시간도 힘들었겠는데요. 네, 그래서 체육 시간 때도 늘 저는 그늘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 떼약핏을 좀 맞고 뛰면은 금방 어지러워져서 이제 쉬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체력으로는 군대도 못 가는 체력인데 이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는 병이 군대 면제가 되더라고요. 진짜로요? 이게 5급 면제. 사실 훈련이 불가능한 질환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신검을 받으러 갔을 때 이제 제가 이제 진단서를 이렇게 많이 갖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이 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이 진단서만 보시고 요거만 있으면 면제다. 나머지는 뭐 수고는 많이 했다 이러면서. 수고는 아유, 뭐 여러 가지로 안타까우셨겠네요. 성장하는 과정 보면서. 그러니까 늘 얘가 숨을 쉬고 있나? 그리고 이렇게, 숨을 이렇게 쉬고 있나 보고 괜히 자는 애도 한 번씩 건드려서 이렇게 흔들어 보고 그러니까 늘 어머니 그 불안했어요. 마음을 아시고. 그래요. 아버지도 일하러 나가셔서도 아들에 대한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그럼. 네. 그럼요. 그래서 아빠도 제가 몸이 약하다는 이유 때문에 한 번도 저를 같이 손을 잡고 걷는 게 아니라 항상 무등을 태우셨어요. 아이고야. 그리고 제가 뭐 아빠 나 귤 먹고 싶은데 이러면 귤을 한 봉지 사오시는 게 아니라 박스로 사오셨어요. 사실 그 시절에는 상자로 사기 쉽지 않았던. 귤박스 쉽지 우리 애가 뭘 않은데. 먹고 싶다고? 예. 이런 생각에 제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늘 그렇게 저한테는 아니 근데 반대하셨어요. 아기 때만 해도 이렇게 무등을 태워주는 건 가능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초등학생 되면 몸무게도 늘어나고 그걸 또 이렇게 안아주고 무등 태워주고 그거 아버님 참 힘들었을 텐데. 적당한 나이에 안 태우셨겠지. 어머니가 허리가 안 좋으신데 아마 그게 저를 그렇게 업으셨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예뻐하셨는데 중학교 3학년 때도 저는 엄마한테 업혔거든요. 그래요. 고등학교 1학년이야. 고등학교 그래서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하십니다. 아니 중1 남자애가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업혔어요? 더 크면 못 업어준다. 엄마가 너 무거워지면 그러니까 얼른 업혀주나 그러면 저도 이제 엄마가 좋으니까 엄마하고 이렇게
업혔거든요. 예. 근데 정말 금이야 오기야도 네. 숨쳐서 키우셨구나. 그러니까 그냥 뭐 건강해라 이게 아니라 죽지만 말아다오. 사람만 있어다오. 그러니까 사람만 있으면 되니까 뭐 공부 안 해도 된다. 학교 가지 마라 이러면서 키우셨다는 이야기를 정말 사실 많이 뭐 요즘은 들었어요. 치료가 어려운 병이 아니지만 네. 그 시절에는 더 놀라셨을 그렇죠. 테고 또 아직까지 약을 먹고 있다고 네, 하니까요. 그러게요. 평생 먹어야 복용해야 예. 되는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그렇게 병약했던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TV에서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를 보고 춤에 홀딱 반했다고 해요. 사실 마이클 잭슨이 여러 사람 인생을 바꿔놨죠. 네, 현준 네. 씨의 인생도 네, 바꿨고.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초등학교 5학년 때 우연치 않게 TV에 나와서 그 봤었던 마이클 잭슨의 그 문워크 동작을 보고선 저게 뭔가 잘못됐나 영상이 화면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가지 이러면서 매료됐어요. 예, 푹 빠졌고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거리가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되는 거리인데 그때부터 이제 문워크로 가기 시작해가지고 뒤로 가는 거 5학년 학교를요. 때부터. 학교를 뒤로? 학교를 뒤로 이제 가기 시작 이렇게. 5학년 때부터 이러고. 한 번만 더 보여줘. 이건 발을 봐야 돼. 발을. 학교를 이렇게.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도 집에. 아니 학교 가는데 30분씩 걸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사실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항상 뭐 공부 말고 항상 건강해라 건강만 해라 했던 그 아들이 맨날 이렇게 문워크에 미쳐갖고 이랬을 때 그때 어떠셨어요? 아니 그래도 이뻤어요. 엄마 앞에서 문워크 치고 네. 그리고 그냥 얘가 하는 거는 뭐든지 그냥 그 할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해. 그냥 너 좋은 거 해. 하긴 아픈 아들이 뭐 좋다고 몰입하고 또 연습하고 네. 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인생의 활력소가 됐을 수 있겠네요. 네, 그때부터 아마 춤을 조금 이렇게 좋아해서 문워크뿐만 아니라 어머니 화장대를 보고 이렇게 웨이브를 연습을 했었어요. 어머니가 화장을 하면 내가 엄마한테 엄마 나 팔 이렇게 움직인다. 그럼 엄마가 보시고 야 징그러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예. 그렇지, 약간 징그럽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대가들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없어. 맞아요. 네. 그냥 TV 보고 인생이 이렇게 그러니까요. 바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문워크도 그렇고 이 웨이브도 그렇고 한 3, 40년 해야 저렇게 되는 거지. 30년 해도 안 돼요, 저희는. 우리는 안 될까요? 우리는 안 돼요. 아, 하여튼 예. 대단하네. 제가 한 10년째 서당계 그 파핀현준 씨의 서당계 애제자로 해보고 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10년째 그래도 나무예요, 나무 막대기. 에리 씨 10년째. 곧잘 추세요 요새는. 아 이게 옆에 있으면 착시 효과로 좀 같이 좀 잘해 보이는 그런 건 있어서 늘 네.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그렇게 춤의 재능을 보이던 현준 씨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사후부도가 나면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 한창 예민하던 시기인데 예,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가 됐을 때 당시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이라는 음악이 유행을 했을 때예요. 그래서 많은 가출 청소년들이 그 음악을 듣고 집으로 컴백을 할 때인데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컴백홈을 듣고 가출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이유가 이제 집이 부도가 나서 부도가 나서 더 이상 집에 살 수가 없게 돼가지고 혼자 남겨지게 되고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경제사범으로 그 감옥도 가시고 또 아이고야. 도망도 가시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던 거. 네, 아버지가 사업을 사업을 크게 하셨는데 하셨나 당시에 이제 IMF가 이제 막 올 시기래 가지고 다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시기였어요. 시기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뭘 잘못하셨다기보다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경제적 돈을- 상황에 의해서. 돈이 넘어오니까 어음이 넘어오니까 당시에 맞아 어음으로 넘어갔던 기업들이 참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게다가 아버님 옥살이까지 하셨으면 어머님 그러니까. 마음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겠는데요. 아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요. 돌이키고 싶지 않은 과거실 텐데 죄송합니다. 저는 그 부도가 난다는 게 그냥 늘 뉴스에서만 들었지 그게 우리 집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걸 어떡하지? 그 생각만 나지. 그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는 이게 돈이라는 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같이 보증을 쓰는 일을 했어요. 그때만 근데 해도 또 그렇게 네, 그러니까 했죠. 남편이 하는 사업이니까 이제 거기다 이제 같이 사인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저도 같이 이제 그게 되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이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그 구치소로 가고 저는 이제 그때는 애들은 어떡하지 뭐
근데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냥 어떡하지만이지 무슨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냥 얘네들이 또 그때 제 생각에는 얘네들 맨날 가출을 했으니까 아예 어디 가서 잘 살지 않을까? 정말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또 한번 해봤다가 근데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애들은 애들대로 그냥 뿔뿔이 다 헤어지고 저는 남편의 이제 그 옥바라지를 했는데 우리 남편이 정말 기골이거든요. 정말 기골인데 그 가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걸 생각을 하니까 매일 면회를 가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하루도 안 빼고 새벽 4시 반에 이제 주민등록증을 내고 신청을 하면 9시 면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 15분 동안 면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1회차 면회가 18명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늦게 가면 하루 종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순서가. 그래서 그렇게 새벽같이 네. 가셔야 되는. 그러면 이제 1회차 면회를 하고 제가 이제 그 남은 시간에 이제 돈을 벌러 다니는 거지. 좀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새벽 4시 반에 면회 신청서를 내놓고 9시까지 그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예. 있었겠으며. 그냥 늘 울었어요 거기서 정말. 그리고 그때가 좀 추웠어요. 1월 달에 이제 갔으니까 너무 춥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추울까 그 생각. 그러다가 또 어머 그럼 우리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 이제 이 생각도 추운데 안 어디 할수 있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냥 늘 울어서 정말 이 눈이 이렇게 짓물렀다고 그럴까요? 그때 표현으로는. 15분 끝나고 또 일터로 일하러 가셔서 하루 가시고. 종일 일하시고 또 빚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쫓겨다니시랴 네. 또 생활비를 버시랴 보통 일이 아니었을 텐데 왜 사실 드라마 보면 사업 부도나면 온 가족이 흩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실제로 이렇게 흩어지게 될 수밖에 예, 없군요. 네, 그럼 아니 현준 근데 씨는 그러면 사실 보니까 어. 이게 흩어지는 건 흩어지는 거더라도 사실 마음 고생이 결국은 몸 병으로 또 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어머님께서 이렇게 건강하니까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아니 현준 씨는 어떻게 지낸 거예요? 예. 고등학교 1학년이 뭘 할 줄 알아요? 그 처음에 부도가 났다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는 부도가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그렇지. 네, 그냥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마 아빠가 학교 가라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제가 지각을 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봐. 지각했는데 안 가도 되네? 그러니까 저는 좀 좋았어요. 이 자유로운 한편으로는 어린 마음에. 학교 가라는 어린 소리를 안 나이에 하니까. 철없이 그냥 와 학교도 안 가도 되고 내 맘대로 밤 늦게 자도 되고 너무 좋다 해서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제 딱지 붙이러 오고 전기 끊기고 도시가스 끊기고 수도 끊기고 집이 넘어가는 거예요. 집에 있을 수조차 없게 없는 되고.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로 나가게 됐더니 학교에서는 이미 이제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거죠. 그래서 현준이가 저희 집이 이제 어머니가 좀 치맛바람이 세셔서 아 과거에 예, 치맛바람. 제가 진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현준이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졸업장을 어머니가 받으셔야 된다. 아니 뭐 아들이 아프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니까 학교에 보탬을 좀 많은 주셨었나 거를 이제 봐요. 해주셨는데 그런 집이라서 학교에 안 보낼 애 같지는 않은데 왜 학교에 잘 안 왔을까 해서 이제 자취증을 들어보시고 선생님께서 딱 하시니까 1번부터 돌아가면서 현준이의 도시락을 싸우자. 선의로. 그렇죠. 근데 저는 어느 학교에 갔더니 그 1번이 오더니 저한테 현준아 이거 도시락인데 우리 엄마가 싼 거니까 먹어 하면서 주는데 제가 엄마가 싼 거니까. 아니 그거 네가 왜 싸웠어 했더니 우리 얘기 다 들었어. 니네 집 망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유, 그 뭐 어린 당시에는 그게 마음에. 너무나 창피했어요. 창피했고 그 당시에 예, 막 어린데. 이렇게 상처가 돼서 선생님한테 이제 울면서 왜 우리 집 망한 거 애들한테 얘기했냐. 이제 선생님은 또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 좋은 마음에 도와주려고 했었던 도움이었는데 오해가 생겨가지고 저는 이제 그 길로 학교를 관두게 됩니다. 아유. 아니 그렇게 관두게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환경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잖아요. 네. 한편으로 이렇게 좀 부모님에 대한 서운함 또 원망 뭐 이런 건 없으셨었어요? 아니 그게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던 게 뭐 제가 속이 깊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시에 너무 뭐랄까 그런 거를 생각할 만큼의 겨를도 없었었고 또 하나는 부모님도 이게 원해서 되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아니 이게 부모님도 이렇게 원하는 일이 아닌데 만들어진 거를 어떻게 하겠나. 그래도 내가 좋은 생각으로 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이른바 노숙 생활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친구 집에서 지낸 거예요? 처음에는 친구 집에 갔습니다. 예. 친구 집에 며칠 동안 있었는데 며칠 지나면은 친구네 어머니가 이제 야, 너 친구 현준이는 왜 집에 안 가니?
이제 그럼 그 친구가 너무나 편하게 엄마한테 얘기하는 것 같이 쟤네 집 망해서 갈 데 없어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또 너무 상처가 돼서 아유. 이 어머니는 그 딱 하니까 밥도 더 많이 주시거든요. 그럼 그 밥을 먹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친구네 집 가면은 또 3일 정도 지나면 똑같은 일이 벌어져가지고 더 이상 친구네 집은 안 가는 게 속이 편한 거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차라리. 이 꼴 저 꼴 안 볼란다.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노숙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엄청 배고프고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교회에도 가보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그 승강기 기계실은 좀 따뜻해요. 기계 열 때문에. 예, 맞아요. 근데 거기가 위험해서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거기 들어가서 자고 있다가 경비 아저씨가 순찰로다가 이제 걸리면 혼나는 거예요 또. 쫓겨나고. 나중에는 이제 병원 응급실 대합실 이런 데서 자기도 하고. 아유 진짜